한양에 사는 한 선비가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어떤 두 사람이 남녀의 음양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하길,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연장이 커야만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 작은 것에 흡족해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지. 하면서 열을 올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펴면서 우기는 것이었다. 아니야.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 연장의 크고 작음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기술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한참 동안 다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선비를 보고서는 어디 한양서 오신 공부 많이 한 선비께서 좀 판결해 주시오. 글쎄, 나도 무척 궁금하긴 한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내 생각엔 아무래도 기술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소. 학문도 많이 아는 것보다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자네 들었는가? 그러나 연장의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이 설명에 승복하지 않았다. 선비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승복할 수가 없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소. 자네 나랑 연락 내기 어떤가? 그래, 그거 좋다. 어디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인 서량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문제는 내 전공에 속하는데 왜 진작 와서 물어보지 않고 쓸데없이 싸우기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자면 연장이 클수록 더욱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이에 큰 것이 좋다고 한 사람이 의기양양해하며 말했다. 자네 들었는가?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은가? 어서 연락 주시게. 이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기생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사실 기술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 결론을 말하자면 난 크기나 기술보단 얼굴 잘생긴 양반이랑 하는 것이 단연 최고라오. 그러니 두 사람은 그냥 가던 길 가시고 잘생긴 선비님은 쪼까 나 좀 보고 가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양반이 사랑방에서 글과 책을 읽으며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출타한 사이 부인이 사랑방으로 나와 책을 열어보니 책의 글자에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데도 있고 점을 찍은 데도 있고 길게 줄을 그은 데도 있고 또 종이를 덧붙여 부첨한 데도 있었다. 부인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남편이 돌아온 후에 그 내막을 물으니 남편이 답하기로 그래, 이치가 좋은 데는 동그라미를, 그 다음으로 좋은 데는 점을 찍고, 그리고 영 좋지 못한 내용에는 줄을 끊고, 만약 의문이 나는 데가 있으면 부첨을 하는 것이오.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었다. 그때 부인이 사랑방으로 가 남편을 보니 벌거벗은 채 물건을 꼿꼿이 세우고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말한 것이 생각나 남편의 벗은 몸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점도 찍고 길게 줄을 긋기도 하고 종이를 잘라서 부첨을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깨어난 남편이 자신의 몸을 보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되어 있는지라 의아하게 여기고 아내를 불러 물었다. 여보, 아까 내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누가 내 몸에 장난을 하였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오. 부인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의 당찬 대답에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친 것이오? 하고 남편이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거기에 털이 거의 없어. 그 일하기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으니 동그라미요. 그리고 고안의 크기는 보통으로 적당하니 점을 찍은 것이고 그런데 물건은 너무 작아서 영 쓸모가 없으니 줄을 그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떠들기로 코가 큰 사람이 물건이 크다 하였는데
당신은 코는 큰데 물건이 작으니 의문이 아니겠어. 그래서 부첨을 붙였습니다. 옛날 어떤 양반이 부인 몰래 여종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부인이 잠든 틈을 노려 몰래 여종이 있는 방으로 잠입해 가는데 어느새 부인이 알아차리고 뒤를 따랐다. 당신 이 아심한 밤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 뒷간에 좀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이오. 이를 그르치고 만양반은 씁쓸해한 심정이 되어 다시 침소로 돌아왔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못된 부인은 지혜로서 다뤄야지 위험으로서는 다루기가 어렵구나. 하고 양반은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비와 함께 번개와 천둥이 일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양반은 옳거니 하며 여종이 있는 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뒷간에 몰래 숨었다. 그러자 부인이 또 그 뒤를 밟아왔는데 그때 마침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부인이 넘어지자 이때 양반은 계획하였던 대로 얼른 부인의 등을 서너 번 세게 손으로 친 다음 재빨리 치마를 걷어올려 욕을 보이고 난 다음 얼른 침소에 돌아와 자는 채 하였다. 조금 후 욕을 당한 부인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니 여보, 세상에 벼락에도 암놈, 순놈이 있단 말이오? 하고 묻자 이에 양반이 답하길 벼락이라고 하여 왜 암수가 없겠소? 내가 알기론 남편을 투기하는 못된 여인들에게 순놈 벼락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수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 말에 부인은 크게 놀라며 말하길 뭐라고요? 그렇다면 내 한 번 더 벼락을 맞고 오겠소이다. 그 후로 남편은 2번 다시 여종에게 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평생 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마을 사내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아무개 의원을 웃게 하면 크게 한 턱을 내기로 하자.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하고 다른 사내가 말하였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못 웃기게 되면 반대로 한 턱을 쏴야 할 것이야. 하고 사내들이 말하니 한 사내가 곧 수건으로 왼손을 겹겹이 싸매고 친구들과 함께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의원이 사내를 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하고 물으니 사내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아무래도 아내의 병이 중한 것 같아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병세가 어떠한지고? 하고 의원이 묻자 그러니까 무엇하고 형언할 수도 없는 속병이 제 몸에 있습니다. 사내의 이 말은 도통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이하게 생각한 의원이 아니, 아내의 병이 자네 몸에 있다니 그게 무슨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제가 어떻게 농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왼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 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의원은 괴상하게 여겨 아니,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아내의 병이란 말인가? 하고 묻자 사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해 음욕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욕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아내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의원이 웃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야 이놈아, 나는 40년째 손장난 중인데 아무런 병도 안 걸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른손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게 되었다고 한다.